있으니까요. 한번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은요. 절세를 위해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 같이 좀 짚어보는 시간이죠. 자, 최근에 이제 주택 증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에도 전해드렸는데 자녀가 주택을 매입을 하게 되면서 부모님에게 자금을 빌렸을 때도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윤나겸 세무사와 함께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실 집 장만할 때 뭐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는다거나 빌린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드문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법으로 보자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연인가요? 네, 사실 이제 요즘은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구청에다가 취득세를 납부하려고 가면은 어떻게 자금을 모았는지 자금 출처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금은 어떻게 하는지, 뭐 혹시 중도금이라든지 잔금이나 뭐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이 있다면 그걸 상세하게 기재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상담을 해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세나 뭐 대출을 받는 경우는 너무 명확하게 부채이기 때문에 실제 자기 자본을 조금 들인 상태에서 거액의 부동산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국토부나 이런 데서 보면 임대 보증금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부모님을 통해서 자금을 획득을 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한 건에 대해서는 약간 편법 증여가 의심이 된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제 조사를 한번 해라 이런 식으로 요청이 내려왔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 예정이고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그걸 조금 짚어드리려고 해요. 17억 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을 하려고 봤더니 요즘은 고가 아파트 취득을 할 때 대출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생각만큼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가장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모님에게 가서 돈을 빌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17억 원 상당의 이제 고가 아파트를 취득을 할 때 부모님한테 한 5억 5천 정도 빌리고 또 전세를 끼고 전세 한 9억 5천 정도 들어오고 그럼 사실 본인 자금은 2억 원이 채 안 들어가요. 본인 자금 2억 원 놓고 17억 원 부동산을 매입을 한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수익률을 가지고 갈 수 있겠죠. 그럴 때 실제 전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한테 자금을 차입한 경우를 짚어드릴 텐데 세법은 특수관계자 간에 자금을 서로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특수관계자 간에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특수관계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데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 함은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해요. 사례에서처럼 거의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주는데 아무런 영수증이나 뭐 계약서나 이런 거 없이 빌려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걸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빌려주는 날짜, 뭐 금액, 또 이자는 얼마인지, 언제 그 자금을 상환을 할 건지, 또 이자는 언제 줄 건지 그런 걸 좀 상세하게 기재를 하여야 되고요. 또 돈을 빌린 자녀들은 그 계약서에 맞게끔 부모님한테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꼬박꼬박 송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서 정한 금리는 4.6%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죠.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어쨌든 국세청에서는 4.6%로 정해놓고 부모님 통장에다가 그 정도의 금액을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을 송금을 해야지 그게 이자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은 상관없이 어떨 땐 돈 되면 또 주고 안 되면 또 돈 이자도 안 주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사실 계약서에 맞게끔 이자를 줬다고 보기도 살짝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하고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면 사실 뭐 계약서도 공증을 받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뭐 안 할 수도 있기는 한데 보다 명확하게 한번 짚어야 되는 거는 이자는 분명히 상환을 해야 되고요. 날짜도 있어야 되고 그보다 중요한 건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자녀한테 꼭 있어야 돼요. 지금 17억 원이잖아요, 부동산이. 이런 경우는 부동산 매입할 때 취득세 부담도 꽤 높거든요. 그러면 취득세를 어떻게 금액을 충당했는지는 지금 사례에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취득세 관련된 거랑 17억 원이면 사실 보유세도 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자녀가 취득세, 보유세까지 다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자까지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녀가 그게 있을지 그 부분도 명확하게 살펴줘야지 이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뭐 이자를 상환하지도 않고 뭐 그런 기록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증여로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사실 부모님이 빌려줬다라고 네. 볼 수도 있긴 하는데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워낙에 높아요. 이게 뭐 당장 빌려줘서 곧 갚을 거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네. 자녀가 당장 갚을 수 있으면은 빌리지도 않았겠죠. 그쵸. 사실 그게 힘들기 때문에 증여로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증여로 추정이 되면 그 금액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도 내게 되고요. 네. 그 빌려준 날짜로부터 과세가 되는 날짜까지 계산을 해서 신고를 잘못했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부과가 되고 납부가 당연히 안 됐기 때문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도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부모 자식 간에 뭐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면서 이 차용증을 쓰는 게 보편적이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이 규정을 본다면 정말 네. 이런 자료를 만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성실하게 또 이자도 내고 이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빌려주는 방법 대신에 부모님이 자식의 집에 이제 세입자가 돼서 뭐 전세금을 좀 많이 내고 들어가서 산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또 편법으로 의심을 받고 세금을 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앞서 세금 헤드라인에서 이제 알려드린 것처럼 네. 이제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들어갈 것이라는 이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국세청제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10억 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20대인 자녀가 취득을 하는 건이에요. 네. 10억인데 이제 대출을 일단 4억 5천만 원 정도 받고요. 부모님이 여기에 4억 5천만 원으로 전세 보증금을 넣고 들어가서 입주를 한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사실 1억 원 정도만 자기 자본을 투자를 한 꼴이거든요. 그럼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1억의 자기 자본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 자녀는 사실 여기에 부모님이 실제 입주를 했는지 전세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보통 뭐 부모님과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부모님도 뭐 들어와 있고 실제 자녀가 20대이기는 하지만 능력이 돼서 1억 원도 본인이 자금으로 충당을 했고 취득세도 본인이 낼 수 있고 보유하는 동안 보유세도 낼 수 있고 대출 이자도 본인이 낼 수 있고 그리고 부모님도 실제 거기 들어와서 살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근데 문제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 증여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이거 보면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20대가 계속 낼 수 있을까? 라는 것도 조금 의문이 되고 부모님이 임차 보증금을 내고 실제 거주를 하면 20대의 자녀는 어디에서 살 것인가도 고민스러운 거죠. 이 편법 증여가 의심이 됐던 경우는 사실 이제 자녀와 부모님이 함께 그 집에 거주하는 경우들이에요. 보통 자기 집에 임차 보증금을 내고 들어오면은 사실 본인 나간다거나 그렇죠. 근데 부모 자식 간에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을 받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이건 누가 봐도 편법 증여가 사실 이제 의심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방 한 칸만 전세를 드렸다고 방 한 이렇게 하면 안 칸만 되나요? 그렇죠. 근데 방 한 칸이 4억 5천이나 그렇네요. 받기에는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조금 그런 게 20대의 자녀고 그러면 부동산 취득할 때 예전에는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이게 금액도 조금 크고 요즘은 워낙에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 조사도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하거나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국토부, 금융위, 행자부 이렇게 서울시까지 서울 지역 실거래 신고된 내용의 합동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앞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절세 팁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아는 게 힘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세금을 절약하는데 정확히 알고 또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이 시간을 거치면서 또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